아무래도 관광 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다 보면 주민들의 갈등이 꼭 있더라고요. 어딜 가나. 예. 그러니까 이걸 잘 해결하는 게 또 중요한데 우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움직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더라고요. 사실 저도 이게 개발을 해야 될지 보존을 해야 될지 이제 그 균형을 갖추는 게 쉽지 않구나 그렇게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이제 우도에서 이제 마을신문 달그리안을 하고 있잖아요. 네. 거기에서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우도의 가치를 조금 발굴해서 가져가야 될 건 좀 가져가고 뭐 어느 정도 양보해서 개발할 거는 개발하자라는 그런 그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그 안에 담음으로써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그러한 논의의 장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요 안에서 방향성을 조금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도에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들이 이제 실려져 있으면 그거를 보면서 각자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. 그럼 어떤 기사들을 다루세요? 그 안에서? 저희 달그리안 신문이요. 과거, 현재, 미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이라든가 지역 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마을 신문을 만들어가는 주민 스스로가 이제 함께 마을 신문을 만들어가는 것도 마을 공동체거든요. 네.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우도의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을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방향의 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우도에 들어오면 이제 관광객들이 우도에 들어오면 우도에는 일회용 컵이 없어요. 우도에 그 마시는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그 스푼이 아닙니다. 종이 스푼이에요. 그리고 우도에서 1박 하기 위해서는 샴푸린스 없습니다. 비누로 머리 감아도 충분히 이 엘라스틴 이런 그 느낌의 건강해지는 머릿결을 경험하실 거예요. 이런 슬로건이 성공만 하면 우도가 제주도 속에 또 하나의 작은 제주도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왜 템플스테이 가면 절의 그 고즈넉함과 종교적인 그 엄숙함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. 우도가 이런 에코섬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민들이 다 정말 가게 하는 분들과 일심단결해서 만약에 이게 성공만 한다면 그분들도 우도라는 섬을 그냥 자연을 보기 위한 관광의 섬이 아니라 나도 이런 친환경적인 것에 동참하는 의미로 왔다 가면 나도 집에 가면 쓰레기 하나 덜 버리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되겠어. 나도 집에 가면 샴푸린스 안 쓰고 머리비누로 해야 되겠어.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것만 성공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관광객들도 기꺼이 동참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. 네,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네. 관광객들의 의식도 좀 같이, 변할 필요할 그렇죠. 있다. 예. 네. 혹은 우리가 힘들게 산티아고를 걷는 거는 그 순례자길을 걸으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스페인 당국에서 갑자기 산티아고에 막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피레네 산맥에다가 자동차 길을 만들면 그건 누가 가겠냐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빨리 이 섬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옷을 입혀주면 진짜요. 농담이 아니라 우도 한번 올려면 번호표가 필요할지도 몰라요. 소장님 섬 전문가 언니한테 뺏기셨어요. 제가 할 말씀을 섭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다 하셔가지고 네. 이 에코투리즘 관련된 뭐 이렇게 이런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오해가 있어요. 뭐냐면 에코투리즘이 생태관광이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네. 무조건 꽃만 봐야 될 것 같고 맞아요. 무조건 뭔가 좀 이렇게 달만 봐야 될 것 같고 네. 그렇잖아요. 네.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. 그게 개념이 축소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뭐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러려면 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지형적 개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. 에코투리즘이나 해양 에코투리즘에 대해서 첫 번째 원칙은 주민 주도형이 되어야 됩니다.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외진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옳은 길은 아니라고 보고요. 그렇게 해서는 성공적이지 못합니다.
많은 섬들이 지금 여행사를 중심으로 아니면 뭐 어떠한 특정한 개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. 근데 3년 안에 다 뭔가 중단됩니다. 그거는 첫 번째 원칙 주문 주도형. 왜? 섬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섬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가 가늠이 되잖아요. 그 자연 하나 지키기 위해서. 사실 섬에 산다는 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. 맞아요. 쉬운 일이 아니에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만대손손 그 섬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그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돼요. 그 환원은 주민들을 위한 환원도 있겠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환원입니다. 그러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환원을 같이 운영하는 게 주민 주도형이 된다는 거예요. 우도는 어쨌든 우도만의 그 오랜 역사와 삶이 있을 거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뭐 새로운 사람들,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럴지언정 이것만큼은 지켜야 하겠다. 우도의 어떤 가치, 정체성 뭐라고 생각하세요? 과거의 우도는 되게 척박했어요. 이게 서로가 다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가 가진 걸 내어주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런 정이 있는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었거든요. 근데 우도가 급변하게 이제 관광지화 되면서 사실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정문화들이 조금씩 변해진 거는 사실이에요.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렇게 나눔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양보라는 거. 저희는 그때 당시 어렸을 때 그 환경에서 보고 자랐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지금의 우도가 그냥 우도의 모습인 거잖아요. 그런 거를 어디서 보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과거에 있었던 그 공동체 문화는 반드시 부활을 시켜야 된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달그리안의 취재 기자로서 어깨가 더 무거워지실 것 같아요. 얘기하려고 이렇게 그 생각만 해도 사실 조금 울컥한데 우도라는 섬에서 해녀가 사라지면 저는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지금 고령화로 해녀가 지금 사실 이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. 그래서 제주도의 다른 섬들,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젊은 세대가 40, 50대거든요. 근데 이 40, 50대가 3, 40년만 지나면 다시 고령화가 되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짧게 잡아서 50년 후에 우도에 해녀가 한 분도 안 계신다. 이랬을 때 저는 너무나 진짜 쓸쓸할 것 같고 우도가 섬이 아닐 것 같고 막 이런 생각.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우리 우도 초등학교에 그 호이호이라는 이제 모임 동아리를 이제 같이 만든 이유도 그게 아까 우리 윤희 씨가 얘기했지만 아이들한테 우도의 옛날 과거의 정서를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. 저는 그 방편의 하나로 이 친구들한테 이제 1년 동안에 이 친구들한테 이제 해녀의 역사도 가르쳐 주고 또 해녀의 종교, 신당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삼촌들하고 같이 우리 물에도 들어가요. 물질 체험이라서.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10살, 뭐 12살 이런 어린 친구들이지만 남을 거라고, 그지? 머리에 그 기억에 옛날에 나 호이호이 할 때 삼촌들이랑 이렇게 했어. 근데 이게 기억에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도가 해녀가 지속할 수 있는 섬으로 거듭났으면 저는 정말 바라는 게 그거. 네. 저는 그 섬이 사실은 뭐 사람 사는 섬들이 대한민국에 한 470개밖에 안 됩니다. 이렇게 뭐 전체 섬 하면 4,000개 되는데 뭐 굉장히 좀 이 사람들을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있어요. 아마 5년 안에 150개 섬들이 다시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아마 전락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인도 섬의 문화가 하나 사라지면 한 나라가 사라지는 것만큼의 문화가 사라진다라고 네.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경관들이나 그 라인들이나 해안선이나 주변 경관들이 변한다면 물길이 변할 것이며 생태계가 변할 것이며 또 어머니들에 대한 또 물질 공간도 좀 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종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좀 무도의 것으로 만들어서 가신다면 좀 더 우리 후대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우도 이야기들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맞아요. 하고 있습니다. 우도에 오셔가지고 섬 이야기 기사 한번 강연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그럼 기사 하나 발표. 예.
그럼 뭐 마지막으로 혹시나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? 그 예전에 유럽의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실험 하나를 했대요.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재밌는 게임 할래?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저 멀리 나무까지 매달아 놨어요. 자,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1등으로 도착한 친구는 저거를 다 가질 수 있어.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인류학자가 자, 준비 시작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얘네들이 손을 하나씩 다 잡은 거예요. 그래서 다 같이 가서 그 과일을 같이 기분 먹는 좋게 거.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학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질문을 했대요. 아니 1등으로 가면 이 과일 혼자 한 다 먹을 바구니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같이 갔어? 근데 그 아프리카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나 혼자만 행복하면 뭐 할 거냐고. 나머지 얘네 친구들이 다 불행한데. 그래서 우분투 그 애들이 외친 거예요.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외치고 싶은 게 우분투. 우도가 있어서 우리가 있습니다. 네, 아유. 좋은 말씀이세요.